저한테는 5권을 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샀어요. 다 읽으셨나요? 아니요? 선생님 가끔 AI급의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그럼 그분들에게 키워드를 주면은 거의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소개를 해주시겠는데 그 정보는 어떤 책에서도 없을 수도 있는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으로 나와요. 아무튼 그렇게 좀 짧게 이 정도 좀 돼야 짧게 해주세요. 마케터가 네, 짧게 되네. 하겠습니다. 네. 아, 대박이다.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이번 화에서는 출판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출판 마케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궁금합니다. 아, 이제 감정 전이가 빨라가지고 건강성 저 스트레스. F가 높아서 내가 실수하면 저도 실수하거든요. 왜 이렇게 부끄럽지? 지금 하고 싶어. 저희 나- 크리스천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멘트를 하신 거예요. 아, 너무 잘하셨어요. 패널로서 멘트를 하신 네, 거예요.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제가 응원해 연습을 주세요. 못해가지고 네. 저 하면 되죠? 네,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? 책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요. 뭐 약간 조금씩 의견을 줄 뿐이지 책을 이제 뭐 기획자 또는 편집자 만들고 디자이너가 디자인 입히고 막 인쇄소 재본소가 책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사실은 출판사가 만든 걸 이제 독자에게 연결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잡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, 네. 그래서 그걸 SNS 위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, 뭐, 언론 릴리즈 같이 쫙 책을 뿌릴 수도 있는데, 책을 알리는 일을 한다 뭐 이러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책이 나오는 과정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뭐 회의를 하거나 그쵸, 투입이 그쵸. 되기는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시선이 완전 다르죠. 그래서 뭐 제목을 고를 때나 이럴 때 다들 막 책 내용을 고민을 해요. 막 이 책 내용을 이 제목에 잘 반영했나. 그럼 저는 독자 입장에서 재미없다, 너무 길다, 뭐 형이상학적이다, 별로다,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.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막 실제 제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그래서 약간 독자 편에서 계속 약간 잔소리도 하고 대변을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야 내가 이런 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다는 게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그런 거는 참여는 다 하되 사실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책이 딱 나왔을 때 이후부터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중간에도 사이사이에 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완전 마케터이신 게 제가 IBP 창고 개방전을 갔다가 그냥 슬쩍 그냥 한 권 사려고 갔거든요. 저한테는 5권을 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샀어요. 그 5권을 좀 이렇게 링크를 다 걸어서 팔더라고요. 이걸 안 읽으면 살 수 없죠.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다 사게 만드는. 네, 그런. 다 읽으셨나요? 아니요. 아니 책은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사. 산 것 중에서 읽는 거다. 좋은 책을 샀어요. 마케터. 일단 사라. 일단 사라. 혹시 마케터로서 좀 보람이 있었던 경우? 네. 보람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사소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우선 처음 책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향적인 분들이 꽤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내 책이 어떻게 알려주고 막 이런 거에 고민이 많을 때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우투가 있으니까 그걸 쭉 알려드리고 영상 찍을 때도 좀 웃기게 해가지고 막 영상 찍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마워하시고 든든하다 뭐 이렇게도 하실 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책들이 나와서 소개를 했더니 그 소개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뭐 광고를 돌리든 했을 거잖아요. 그걸 보고 그 책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저희 회사에 편지를 보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. 그렇게 손편지 막 손편지를 한 10통 정도 받아봤는데 저랑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. 근데 막 지역도 조금 다양하고 그럴 때 이거 약간 진짜 약간 재밌는 일이다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편집자들이 이제 전 회사 이제 IBP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 마케터가 없었어요. 그때는 이제 편집자들이 멘붕인 거죠. 책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또 알리는 것도 자기들이 해야 돼.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는데 제가 가니까 어쨌든 제가 할 일이니까 했더니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덜 이렇게 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 이제 내향적인 편집자들을 카메라 앞에 모셔서 이제 영상 찍고 막 인스타 라이브 시키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나마 출판사가 일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말 한마디도 안 해요. 편집자들이 막 하루에 2번 일어나. 뭐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그나마 저 때문에 조금 소란스럽게 좋은 의미로 된 게 그럴 때 좀 보람찼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다 읽나요? 완독?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책이 많이 출간이 되니까 그쵸. 다 하는 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잖아요. 그쵸, 그렇지 그쵸. 않나요?
다 안 읽은 책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런 책은 있어요. 너무 읽고 싶은데 내가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. 읽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그럴 때는 북클럽을 열어서 강제로 제가 북클럽을 인도를 하고 이제 독자들이 오니까 또 당연히 읽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같이 읽는 경우 빼고는 완독한 책은 많이 없을걸요. 근데 이제 한 100페이지까지는 항상 읽긴 해요. 그 정도면 사실 웬만한 책은 그 각이 나오나요? 서론이 대부분 뛰어나기 때문에 서문이 다 알게 됩니다. 그냥 일반 우리가 막 서점 가면은 책 보고 막 디테일하게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. 그냥 딱 표지 보고 딱 느낌, 첫 인상, 그냥 그런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책이 서점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이는. 뭐지? 하는 분들을 타겟을 해야지. 이 독자의 네 번째 책이 드디어 나왔다. 이런 분들은 어떤 출판사에 나와서 사니까. 그래서 그거는 뭐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타겟으로 하면 재미가 없다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도자료라는 필살기가 있습니다. 그 그 효과가 편집자들이 있나요? 아, 효과보다는 저한테 효과가 있어요. 그 보도자료가. 약간 정리되어 있으니까요. 거기에 핵심이 다 있어서 아. 제가 오독을 해도 보도자료 내가 좀 틀렸구나, 내가 뭐 과했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IVP의 특징 중에서는 가끔 AI급의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그럼 그분들에게 키워드를 주면은 거의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소개를 해주시겠는데 그 정보는 어떤 책에서도 없을 수도 있는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실을 쓴다까지 알아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물어보면 돼서 굳이 내가 그 책을 그래서 그런 건 생각보다 편집자를 믿어도 된다. 그래서 핵심을 그분들에게 배우는 거죠. 네네. 생각해보면 우리도 서점 가가지고 책 사거나 뭐 이렇게 뭐 SNS 통해서 이렇게 광고되는 책들을 보고 샀는데 뭐야? 속았네? 이럴 때 많잖아요. 사실 그건 마케터가 진짜 잘 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 책을 읽어보게, 책을 펴보게 된 거니까 사실 마케터라는 역할 자체가 좀 포장을 잘 해주고 그 구매자들의 마음을 좀 파악하는 그게 더 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얘기 들으면서 드네요. 그렇죠.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 마케터가 그 판매량에 뭔가 압박이 있나요? 압박이 뭐 많이 여러 의미에서 없진 않다. 없진 않다. 그 출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세일즈랑 마케팅을 같이 하면 압박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출판사도 있고 근데 저는 컨텐츠 쪽을 주로 했으니까 그냥 좋아요를 많이 판단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링크를 자체적으로 이제 다시 만들면 추적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링크로 사람들이 눌러서 얼마나 봤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좀 더 그런 압박은 좀 더 있고 판매량은 사실 요즘에 기독교가 조금 잘 되는 시간이 아니어서 잘 되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렇게 막 엄청 잘 나가던 책을 너가 했더니 안 됐어 라기보다는 다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많이 나갔다 정도의 칭찬이 더 많아서 그런 부담 좀 덜인데 그거는 출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편집자가 더 압박을 가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편집자가 그걸 해야 돼요. 저 출판사 가서 알게 된 거는 그 BEP라고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자기가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뭐 2,500부 또는 4,000부가 나가야 뭐 수익이 발생을 한다. 이런 걸 계산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마케터는 열심히 알리는 거고 그분들은 근데 실제 수치를 보면서 내 계산대로 안 된다. 왜냐면 그 계산을 토대로 책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4,000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했는데 2,000부가 나갔다. 그럼 사실 BEP 계산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약간 편집자들도 그 부담이 꽤 있긴 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보다 마케터가 다양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데 편집자도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해요. 보도자료 막 창작의 고통이야 그거는. 그렇죠. 보도자료 써야 되지, 카드뉴스 초안은 짜야 되지, 그리고 그런 BEP 계산, 종이 그리고 뭐 제작부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편집자도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. 어떤 종이를 써야지 더 가격이나 뭐 책 모양새가 좋은지. 그래서 다 멀티플레이어들이어야 돼요. 네, 저희 패널들한테 마케터니까 책 잘 판다 그쵸. 그랬잖아요. 잘 팔죠. 잘 판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우리한테 책을 추천해 준다면 좀 어떤 책들이 있을까? 이게 제일 어려운 거. 정말 많이 짱이다, 많이? 진짜. 심지어 책 소개를 이걸로 영상을 지금 찍을 수 있어요. 이 내용으로 나는. 좀 하여튼 그렇게 짧게 이 정도 좀 돼야 짧게 해주세요. 마케터가 짧게 되네. 하겠습니다. 네. 대박이다. 짧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만큼 대박. 와, 짱이다. 근데 이게 왜냐면 되게 어렵게 나한테 말하더라고.
뭐 영상을 보셨고 그 패널들의 특징에 따라 책을 추천을 해. 내가 뭔데 그 사람 특징이야? 아니 진짜 사실 그거 너무 그러니까 마치 나한테 수학의 정석 주면 괜히 기분 나쁠 수 내가 수학을 모른다고 생각해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마케터의 그거 아닐까요? 아니야 사실 마케터는 신간을 소개하는 게 마케터긴 하거든요. 근데 하여튼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편견 가운데 찾아봤고 정성이야. 네 첫 번째 책입니다. 전영애 선생님이 이제 쓰신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영애 선생님이 우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사실 데미안, 뭐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뭐 라이언 릴케의 말테의 수기 뭐 이런 작품들을 번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테의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하신 노 교수죠. 지금은 명예 교수시니까. 근데 이분이 좋은 게 최근에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나왔어요. 이분이 그 여백 서원이라고 약간 그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고 거기에 집이 있고 그리고 괴테 마을을 형성 중이긴 한데 거기서 정말 그 괴테 관련 책들 자기도 공부하시면서 정원을 꾸미는 삶이 이 영상에 담겨져 있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저 그것도 봤어요. 그 박두쿤 목사님하고 그 얘기하는 영상도 봤는데 근데 저는 되게 사실 공감을 하면서 봤던 여러 포인트가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어른을 찾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좋아할 만한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 영상을 보고 사실 저 좀 몇 번 울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야. 그분이 밭질하는데 약간 울컥했어요. 계속 공부하시면서 밭일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보면서 박수 치시는 모습이 아 저렇게 늙고 싶다를 오랜만에 든 영상이고 책이고 그 교수님이어서 이 책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너무 근데 진짜 네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완전 마음에 쏙 진짜. 영상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책도 생각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네. 그럼 하나만 더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심인데 그 크게 그린 사람이라는 인터뷰집 혹시 아니요, 몰라요. 은효 작가님을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사실 꽤 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왔음에도 계속 인터뷰집 작업을 통해서 조금 사회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재조명하는 인터뷰집을 계속 내셔서 저 사람이 이렇게 꾸준할 수 있구나를 좀 은유 작가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크게 그린 사람이 18명 정도 인터뷰하는데 정말 다양해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시화님도 계시고 뭐 김혜진 소설가 이런 분도 있는데 이제 고 김영균의 이제 어머님 그래서 그분의 김민숙 선생님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뭐 홍은전 인권 이제 기록 활동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쭉 있어서 조금 저는 기독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뭐 이걸 영상으로 만들든 근데 또 책으로도 내서 더 알리는 작업들이 있긴 한데 그걸 꾸준히 계속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, 이 그 책은 크하에 좀 그쵸. 보내는 메시지인 그쵸. 거네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찍어서 크하에서 책으로 내는 거죠. 네. 뭐 병인 씨. 병인! 보시죠. 네. 병인 씨는 비싼 책 골랐어요. 제일 비싼 책이야. 55,000원짜리 책. 55,000원짜리. 근데 심지어 이 책은 192쪽밖에 안 됩니다. 네? 근데 그렇게 비싸요? 192쪽인데 55,000원. 벌써 의아하죠. 건조가 있네요. 마음에 들었어요. 금박으로 했나요? 금박도 아니에요, 심지어. 근데 왜? 근데 이게 보시면 진짜 저는 사실 이 책을 작년 말에 11월쯤에 주문을 했는데 1세가 다 나가서 한 12월 말까지 기다렸어요. 그래서 거의 12월 27일 이때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 책이 아코디언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책이 다 연결돼 있어요, 하나로. 190쪽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뭐냐 하면은 녹스라는 책이 있어요. 이게 약간 소문에 소문에 이제 둘러싼 책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다수 작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 기간이 꽤 길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. 55,000원. 근데 그게 저는 이 책이 진짜 감동스러운 게 이 작가가 앵카슨이라는 작가고 한국에 다른 책들도 나오긴 했는데 고전 학자이면서 시인이면서 뭐 에세이도 쓰는 분인데 이분의 오빠가 죽어요. 근데 친한 오빠는 아니었고 22년 동안 못 만난 오빠가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가족이었다가 친오빠인데 가족이었다가 헤어졌고 사실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그의 사망을 들었을 때 그의 죽음을 둘러싼 걸 자기가 역추적을 해요. 그러면서 그거를 엄청난 글로 쓴 게 아니라 가면서 끄는 티켓 그리고 가면서 마셨던 햄버거 영수증 그런 걸 붙여놓고 짧은 메모를 남겨놓고 한쪽에는 로마 시인의 시를 자기가 번역했던 시기예요. 그게 겹쳐지니까 한쪽 면에는 그 시를 번역하면서 단어를 찾는 작업들이 스크랩처럼 붙여져 있고 한쪽에는 자기가 그 오빠를 찾아가고 오빠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
찍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그 작업들을 쭉 하면서 끝에 가면서는 이게 내가 내 오빠를 향한 묘비석이다. 책으로 만든. 이라는 작업들을 하는데 뭔가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그때 제가 전자책 많이 살 때거든요. 근데 이런 책이면 숭고하다. 그리고 뭐 자연보호, 이건 보호할 수 있는 종인 것 같다.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.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대요. 1세대 인쇄 재본업자들밖에 없는데 다 은퇴하셨거나 몸이 안 좋으신 거야. 근데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출판사랑 몇 이제 제작소에서 다 연락을 한 거죠. 전국에 흩어져 있는. 다 같이 모여서 그 작업을 다시 하는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기도 하는데 유튜브에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한 방식이고 돈 벌려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 작가 자체도 뛰어나긴 한데 참 이 책이 만듦새야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게 책을 또 약간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여서 이 봄날의 책 출판사가 네. 사장님이 진짜 멋진 분이라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넘길 때 너무 이게 삶의 무게와 삶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이거를 평할 수 없고 근데 막 쓴 책이 또 아니야. 그거에 맞는 옷을 입은 책이네요. 이건 실제로 이 책은 원서가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번역을 하려면 이 책의 형태를 유지할 거야. 그래서 이 책은 심지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152쪽이 아코디언 방식이니까 종이잖아요. 그게 있고 그걸 둘러싼 종이 케이스를 따로 또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되게 경이로운 책이어서 또 와. 출판사 대표시니까 진짜 잘 어울려. 진짜 사고 싶다. 네. 아름답습니다. 와 정말 잘 파시네요. 55,000원. 55,000원. 근데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책인 거 아니에요? 근데 지금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. 그래요? 네네. 그래서 주문하면 빨리 오더라고요. 지금은. 네. 네네. 그래서 꼭 지금. 네, 그렇게 한 걸씩 하고 네. 근데 나영님께 또 어려웠어. 네. 왜냐면 저희 실제로 두 번째 만나거든요. 약간 베일에 맞아요. 쌓인 이미지잖아요. 근데 제가 가려고 했던 북토크나 강연들을 가시더라고요. 제가 못 갔으면 있으셔 거기에. 막 최근에 이승호 작가님 그 북토크도 갔다 오고 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화 이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때도 막 신영철 평론가님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죠. 서로 했어가지고 그러면 나의 그냥 최애를 소개를 하면서 가도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성복 시인인데 저는 사실 이성복 시인의 시를 그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. 왜냐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옛날에 나온 시집이라 한자가 많은 거예요. 이분의 시보단 저는 아포리즘을 더 좋아했고 그렇게 짧은 문장들. 근데 더 좋은 건 이분이 시론집을 내요. 그러니까 시에 대한 자기의 입장과 해설을 덧붙인 건데 시인이 있어서 전혀 학술서 같지 않아요. 이게 또 하나의 시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게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이성복 시론집 세트가 있거든요. 근데 어떤 것도 다 좋은데 그게 문장들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약간 저는 내가 하려는 말, 뭐 시,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사람이 삶을 어떤 자세로 했는가가 좀 담겨져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의 아포리즘을 또 소개하면서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시론집 세트. 다음화에서 아니 어떠셨어요? 추천 받으니까 소감 하나. 전 지금 주문하려고요. 좋습니다. 저도 사실 이게 한 권만 추천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. 이거 보내주시면 알라디너 TV로 번 또 포인트는 없지만 거기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. 사셔야죠. 저는 약간 책을 추천해 주는데 또 약간 MBTI 검사하는 느낌?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 분이 맞아요.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관찰을 했는지 맞아, 약간 맞아. 그런 거에 조금 더 보태어서 감동이 된. 그래서 관찰력이 진짜 좋으신 것 네네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나도 이런 식으로 막 좀 소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배우셨군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2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출판 마케터의 삶과 또 저희에게 또 책을 소개해주면서 그 마케터로서의 어떤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난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2화는 여기까지 하고요. 3화 때 뵙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그만.